우리 예단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4개월 만에 뵀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3월하고 11월에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첫 번째 교회가 예담교회였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 방문의 마지막이 예담교회가 됐습니다. 예담교회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4개월 전에도 제가 예담교회 자랑을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사실 네,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셨고 주일날 예배도 설교가 90분이더라. 너무 좋았다. 나는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그 표정들 제가 자랑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미국 가서 강사들한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갔다 온 다음에 강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업된 상태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노아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후기가 있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럴 때 뭐 김현태 목사님 정말 엄청나게 행동 빠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후기도 나누고 또 후기 얘기다 보면 빙하시대 얘기도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다 볼 곳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좋은 분입니다. 하여간 우리 인생은 이 전능한데 좋은 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이분 외에는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만약 그래서 이분을 못 만나면 이분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성경에는 태어나서 너무 좋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안 태어난 게 나은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넉넉히 있냐? 꼭 중간에 있을 듯해서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태어나서 너무 좋든지 아니면 안 태어난 게 나든지.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니까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가시덤불과 옹홍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가시덤불과 옹홍키가 없을 정도로 하고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 거룩한 분한테 이제 우리가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죽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어른들이 할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아직.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자라면서 그 죄를 안 짓는 사람 봤나요? 결국 그 죄죠. 그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미 어떻게 된 거라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의 아우를 죽일 만한 죄가 아담한테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때 발현이 된 거지 이미 그 안에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태어났을 때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앞으로 성장하면서 지어야 할 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치만 가면 그 죄 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어떤 분이 우리를 하늘나라 보낼 수 있냐? 첫째,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죄까지. 그죠? 그분은 깨끗하셔야 돼요. 그분은 전능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딴 길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하고 못 살게 되는데 정말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창조자면 구원자. 근데 죄가 가득 차고 쓸어버린 적 있죠? 네, 바로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네, 그때 우리 노아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 이미 나눴잖아요. 이제 오늘 후기 얘기 나눕니다.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 그래서 제가 이제 방주 얘기는 이번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특기가 있잖아요, 특기. 꼭 이렇게 뭘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몇 개 제가 계속 저를 초청했던 교회가 계속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초청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가니까. 여러분도 거기 벌써 넘어갔잖아요. 후기를 못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8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에게 이때 처음으로 춥다 덥다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동토, 이제 오늘 더 나와요. 동토, 사막, 빙하 이런 건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 가져왔다? 날씨가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5번의 강의 가운데, 자, 5번이면 9, 5, 45, 450분이에요. 충분히 할 겁니다. 이 바벨탑 얘기를 거의 매일 나와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으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라가 언제가 좋았다? 이 언어 강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아니면 안 돼요. 빙하 시대가 신기하게 언어하고 관련돼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린다 그랬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비현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돌하고 나무한테 절해요? 천하대장은 지하 여장은 만들었죠, 우리요. 죽은 자한테 다 기도했죠, 절했죠.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줘요? 비현실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비현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겼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전능한 분인데, 전지한 분인데, 영원한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분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한다는 변화가 일어났죠.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얘기 신약과 오셨을 때 얘기, 오실 얘기 계시록에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된 겁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 이거 다 어디서 보고 알았다고요? 바로 성경이죠, 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노아홍수 후기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홍수는 노아가 600을 냈을 때 2월 17일 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열흘 걸린 겁니다.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기간을 뭐라 그랬어요? 노아홍수 전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물이 이제 빠지고 물러가고 감하는 기간이 바로 뭐죠? 노아홍수 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홍수 전기보다 어떤 면에서 노아홍수 후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만에 비가 그쳤죠. 근데 물이 감하는데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렸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 노아홍수 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대충 쓴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10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난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10일경에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날리는데 며칠 간격이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7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7일 간격으로 날립니다. 그리고 1월, 그러면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가 12월 2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됐을 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봐요. 물이 많이 물러갔겠죠? 자, 비둘기가 살만했겠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리고 2월 27일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홍수는 끝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물이 감하는 노아홍수 후기 얘기하겠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을 거예요. 노아홍수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기쁨의 샘이 터지는 장면. 자, 우리 토양내과 기억나세요? 어마어마한 흙들이 부서졌겠죠, 그죠?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면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나무 껍질, 석탄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했죠. 지구 전체가 이제 물로 덮인 겁니다. 혹시 이때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의 깊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와야 돼요. 한 2.6k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6km 정도가 물로 덮였는데 지금의 바닷물을 평균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 치고. 그러면 물이 물러갈 데가 없어요. 물러갈 데가 없는데 노아홍수 후기, 물이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점점 감했다 그랬어요. 물러갈 데가 없는데. 그럼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느 한쪽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지금의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지금의
바다가 낮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홍수 후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2.6km의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도 어마어마했겠죠. 엄청난 격변이었겠죠. 기존에 단단해지지 않은 지층들을 어떡할까요? 막 깨고 나갔겠죠. 예, 그리고 지금의 산과 강 이런 것들을 남겨놨겠죠. 즉 노아홍수 전기는 주로 지층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노아홍수 후기는 지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산과 강 이걸 이제 놓고 감 잡으면 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 한번 그려보세요. 서산의 산자가 몇 산자가 아닌가요? 이거 산을 못 그리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산을 한번 멋있게 그리려고 하면, 자, 이제 이 산을 보면 산의 모양이 다 달라요.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로지나요? 완만해지나요? 가파로집니다.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져요. 특별히 골짜기를 보면 그래요. 산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완만해요. 특별히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질학자들한테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산대는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완만할까? 별거 다 걱정하죠? 산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과학하긴 그런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져요. 자, 이런 그래프를 수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평생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지수함수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영어로 엑스포넨셜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지수함수 그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식, 모든 물리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우리 지질학 강사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 예를 계속 들었어요. 학생들 눈이 번쩍 들어. 공식은 간단한 거네. 물리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자, 예를 들어볼까요? 볼링공을 굴리는 거 아시겠죠? 그럼 처음 빨리 굴러가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왜 느려져요? 마찰 때문에 느려지겠죠. 근데 마찰이 계속 어떻게 누적되니까, 예, 공기와 바닥의 마찰 때문에 지수함수로 느려지는 거예요. 풍선을 후 불었다가 주둥이를 타게 하면 처음에 바람이 빨리 빠져나가죠. 그런데 점점 느려지죠. 빠져나가는 속도가. 왜? 빠져나간 만큼 압력이 적어지니까. 지수함수란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지수함수 패턴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도 하셨는데 기타 줄 있죠. 기타 우리 코드를 보면 이렇게 그 바가 있는데 바가 점점 짧아지죠. 그게 여러분 지수함수인 거 아세요? 여러분 기타 줄이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전체 기타 줄의 맨 위가 뭔가요? 뭐죠? 주인가 뭐예요? 미죠, 미. 그러면 전체 가운데 정가운데 있죠. 정가운데가 한 옥타브 높은 미가 나와요. 또 여기서 또 여기에 정가운데가 또 한 옥타브 미예요. 미 점점 좁아지죠. 그래프로 보면 지수함수예요. 그 길이가. 그래서 여러분 기타 줄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띵,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띵 치면은 소리가 미 소리가 나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모든 소리가 다 나요. 그게 지수함수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대표로 미가 들리는 거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물리적 음도 소리도 물리예요. 지수함수 패턴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들은 모두가 다 지수함수예요. 이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깎여서는 이게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이 산을 만들 만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형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 지형 있죠? 지형, 암상은 이제 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의 모습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고 남아있어서 이 지형의 모습은 언젠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산을 만들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다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의 산은요, 시간 지나도 안 변해요. 강산 안 변해. 지가 변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거의 안 변해요. 여러분, 이제 보면, 자, 이제 강폭을 보면, 강폭이 넓은데 거기 이제 강이 흐르는 거 보이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실제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서 원래 강폭이 있어요. 그 강폭이 여러분 훨씬 넓어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의 강폭이 있죠, 그죠? 지금의 흐리는. 근데 실제 강폭은 훨씬 넓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강물로는 지금 강폭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서 너무 넓다. 계산상으로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보다 20배 내지 60배 언젠가 물이 흘렀어야 돼. 그 이후에 강폭이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홍 수기 때 어마어마한 물이 물러가는 거 그려지세요? 그 이후에 강폭은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지금 강물은요, 이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힘이 없어. 자, 이게 이제 노아홍 수기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혹시 4개월 전에 세인트 헬렌산이라고 기억나세요?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지층이 막 빨리 만들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화산재가 다 덮였는데 뒤에 갇혀있던 둑같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연 둑이 화산재에서. 근데 이게 눈 녹은 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그 둑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지층을 바로 깨고 나갔어요. 몇 시간 만에 이 협곡을 바로 만들었어요. 예, 이 중에 어떤 것들은 깊이가 4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랜 세월 걸려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강폭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강폭이 먼저 만들어지면 강물이 거기 따라 흐르더라고. 강물은 여러분, 지금 강폭을 만들기 너무 약해. 자, 이게 바로 그때 항공사인 찍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우리가 보는 협곡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강물은 여러분 나중에 만들어진 지형에 따라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노아홍 수기 이제 그려지세요? 그 격변을 만들어진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해안단구, 우리나라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안을 보면요, 이렇게 단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테라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의 자연 과정으로 안 만들어져요. 아직 지층이 단단하기 전에. 여러분, 물이란 건 어때요? 자, 밀물 때도 물이 쭉 빠져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파도 치면서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노아홍수 후기 때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물들이 쫙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겠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자연 과정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재밌는 게 아까 우리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죠? 그 물러갔다가 영어로는 retreat 돼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단어로는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 글자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Going and retreating. 이거 뭐냐면 물이 물러가는데 쫙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러갈 때 쓰는 단어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단어 그게 써 있는 거예요. Going and retreating.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상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거기에 계셨던 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거기 있던 분이에요. 심판하셨던.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 선상지죠. 여기 서산도 아마 선상지에 세워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도시는 선상지인데 영어로는 알루비알 팬이라고 합니다. 왜 팬이라고 하면 팬이 뭐예요? 부채죠, 부채. 이 부채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 가파른 곳하고 완만한 곳 있죠? 사이는 부채 모양으로, 그것도 정사가 지수함수인데 쫙 펼쳐 있어요. 예, 근데 예전에 이런 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흙들이 계속 쓸려오고. 근데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이 사람이 뭐 간단한 실험이죠, 뭐. 그 둑을 만든 거예요. 여기 자연 둑 아시겠죠? 막아놓은 거예요. 그 뒤에다가 흙하고 물을 가둬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싹 열어본 거지. 쫙 퍼졌죠? 여러분, 이 모양하고 진짜 선상지하고 어떨까요? 모양이 똑같아요. 한 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연 과정에 이 정도 규모의 선상지 못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홍 수기 때 물 빠져나가는 거 그려지세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상지가 없는 곳은 다 선상지예요, 사실. 사람이 사는 곳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나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24명 신청하셨잖아요. 그분들 갈 때 우리가 그 모하비 사막을 가거든요. 그럼 선상지가 쫙쫙 보입니다. 특별히 그 데스밸리 이런 데 가면은 선상지에, 이것도 데스밸리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창조과학 하다 보면 이런 뉴스가 나면 저한테 뭐 이메일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여줘요. 이 선교사님 정말 우리 배웠던 게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예전에 여기 신문에 이런 게 났었어요. 여기 선상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룻밤새. 설악산인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는 것처럼 수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수만 년 걸리는 부채꼴 태적지형 아시겠죠? 선상지가 2006년 설악산에서 하룻밤새 만들었다. 여기 나무들 보이죠? 근데 뭐 규모가 꽤 있는데 아까 선상지보다는 작죠. 근데 어쨌든 뭐예요? 한 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노아홍수 후기 그려지세요? 특별히 후기의 끝에 밀려온 흙들이 만들어진 거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격변이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형을 보면서 윤영기 이런 것들, 장년기, 노년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책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거요. 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틀렸다고 배웠어요. 근데 아직까지 있어요. 이런 지역 있어요. 제가 너무 24분밖에 안 가는데 그 창조과 탐사 얘기가 죄송한데 어쨌든 그랜드 캐니언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데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콜로라도 고원 달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쪽 한국으로 넘어와서 맨 위에 윤영기, 강원도, 장년기 충청도, 노년기 전라도. 그래서 강원도 오래 걸려가지고 전라도 됐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일상하는 거예요. 널려있는 지형을 자기 진화론적 사고로 어떻게 한 거예요? 책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끄덕거려. 그럴듯하거든. 널려있는 화석을 진화의 믿음으로 어디에다 또 모아놨어요? 책에다가. 간단하면서 복잡한 거 다 끄덕거려. 널려있는 생물을 또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다 모아놨어. 간단한 생물, 복잡한 생물.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모두가 뭐예요? 언젠가 형성된 일이라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침식윤회라 그럽니다. 그 팽팽하게 있다가 다시 또 윤용기로 올라가고 또 뱅글뱅글 돌죠?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오랜 세월에 걸려가지고 형성됐다는 사고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형이. 여러분 윤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교하고 진화론은 같이 맥을 같이 해요. 그들은 진화론 믿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억겁의 세월. 여러분 왜 진화론하고 불교는 비슷한지 아세요? 왜 비슷할까요? 둘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그 불교하고 여러분 진화론은 정말 잘 맞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논문들은 거의 다 1970년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지형학자들이 지형을 실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막연히 오랜 세월에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실험만 하면 어떠냐?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어떤 이론적 가능성도 없다 그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에 침식윤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역사를 좀 다루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적이 있어요. 심하게. 그죠? 언제 타락했나요? 중세 말에 타락했지. 그죠? 캐톨릭.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 아니에요. 1517년 누가 했죠?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아요. 이건 아니다. 왜? 성경에서 믿음이라 그러는데 계속 어때요? 행위로 가리키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밖에서는 어떡하냐면 안티들이 등장해요. 난 이제 교회 싫어. 교회 가는 거는 옳던 거는 무조건 싫어. 난 반대야. 그런 게 꼭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종교개혁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시작했어요. 1600년, 1700년 프랑스에서. 근데 그때 가장 유명한 철학자 그러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여기 고민하지 마세요. 데카르트 그러면 이 사람 한 말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 다 해봤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나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나요?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이때부터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보다 생각하고 있는 누가? 내가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비현실로 가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내가 해야죠. 나는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해서 나온 게 이 말이야 결국. 여러분 이제부터 역사과학은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까지 안 나왔으면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과거를 아는 것도 예전엔 다 성경 보고 알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경을 증인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퐁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에서 지구가 해성에서 튕겨나갔다 그런 거예요. 7만 5천 년 전에 튕겨나갔다 그런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그냥 생각해 봤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 생각해 봤어. 7만 5천 년?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먼지가 점점 모여가지고 별이 됐다 그랬어요.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봤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아시죠? 목이 위에 기린이 자꾸 뭘 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라마르크 한 말, 용물용설.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목이 긴 기린밖에 못 봤지. 생각해 봤어.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유럽에서 너무나 영향력 있던 사람이에요.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에서. 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전과 다르게. 첫 번째 뭐죠?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오랜 세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했다?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영국은 성공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계몽주의를 안 받아들였어요. 왜? 교회가 강했으니까. 또 영국은 다른 데보다 건강했으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왔냐면 1833년에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지세표 있죠?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의 영적인 아버지. 이 사람이 1833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지질 과정이 오늘날과 동일한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냇물에 의해서 어때요? 지형들이 조금씩 깎이긴 하겠죠. 그죠? 이 과거에 오늘날 깎이는 속도가 어땠다?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깎이려면 몇만 년 걸렸다, 몇십만 년 걸렸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셨어요? 자, 근데 이게 당시 아까 세 가지 이론이 있죠? 이 계몽주의 흐름을 타고 이 책이 여러분 유럽에서 빅히트를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과 정설. 한 번 더 까요. 동일과 정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현재 모습을 알면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했죠 또.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배제했어요. 내가 과거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증인을 배제한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를 역사학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죠.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하잖아요. 과거를 알아야 지금 모습을 알잖아요. 과거 모습을 보니까 지금 모습이 종류대로 창조했네. 맞죠? 보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중간단계 없죠.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맞죠? 지층을 보니까 엄청난 흙과물 보셨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계속 성경을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는 현재의 열쇠다라는 말을 거꾸로 바꿔서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과거를 알아 현재를 아는데. 자, 우리 되셨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지질학에 이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고 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일과 정설.
이 동일과 정설이 하나의 커다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형성된 거예요. 이 안에서 연구하는 것만 과학적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과 정설 후에 바로 찰스 다윈이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왜? 지구가 오랜 세월이 걸려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들을 보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맑은 물에, 많은 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적은 물에 의한 거냐, 이게 언제나 지질학과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우리가 격변설이라고 합니다. 격변. 아시죠? 한 번에.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적은 물을 우리가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게 언제나 창조과학에서는 이제 이게 늘 이슈가 됐었어요. 네. 자, 되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좀 해야지 이제 빙하시 대 할 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동일과정설이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2.6kg의 물이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이 물러가는 과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전도사분들 많이 하면서 이 질문은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판구조론이라고 지금 다 학생들 다 배웁니다. 대륙이동설이라고 들어봤죠? 예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대륙이 하나였는데, 이 판기아라고 하는 하나였는데 어땠다는 얘기예요? 점점 대륙이 벌어져가지고, 그죠? 벌어다가 지금의 5대양 6대주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가 대륙이동설, 오늘날엔 판구조론이라 그래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됐다, 이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창조과학자나 진화과학자나 이건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아메리카의 동쪽하고 아프리카 서쪽이 신기하게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해안선이 딱 맞아요. 여기도 나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남아메리카 동쪽하고 아프리카 서쪽, 그리고 위에도 다 맞아요, 이게. 퍼즐 조각처럼. 여러분,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약 대륙 있죠. 대륙의 지층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층이. 화석도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겠죠.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 이거는 맞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벌어지는 곳은 낮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죠? 그죠? 이게 벌어지면 여기 기압이 약해져가지고, 압력이 약해져가지고, 안에 있는 멘틀이라는 것이 액체로 변해요.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다는 어떻다? 다 현무암, 용암이에요, 용암. 용암이 굳어진 대륙. 우리 제주도 돌 아시죠? 제주도 도라르방. 그 돌이에요. 바다 밑바닥은 다. 용암이 나와서 메꾼 거예요. 하여간 벌어지면 어떻다? 낮아지고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오케이. 되셨어요? 자, 오늘날도 벌어지냐? 오늘날도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 매년 지판들이 현재 이동하는 속도에 매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네, 여기 필리핀판인데, 저 여기 보면은 이쪽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태평양 판은 매년 10.5cm씩 벌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 17.2cm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적게 벌어지는 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2cm 벌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 약 매년 10cm씩 벌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개미보다 느린 거죠. 개미가 뭐 10cm 더 가질 거 아니에요? 1년에.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날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벌어지는 속도를 오늘날과 과거가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했다. 한번 더, 동일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몇 천만 년 걸렸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머니까, 대륙하고 대륙 사이가. 우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아시겠죠? 즉, 동일과정설에 기초했을 때 몇 천만 년 걸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거하고 반대의 이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가장 대표적인 과학 논문지인 네이처지에서 얘기한 것도 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판들, 아까 땅덩어리를 지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판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근데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다. 왜? 증거는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언젠가 아주 빨리 벌어졌다는 거에 다 맞아떨어져요.
증거 때문이 아니라 동일과정설적인 신조. 자, 동일과정설 뭔지 알죠? 오늘날 10cm 벌어지니까 과거에도 어땠다? 동일하게 벌어졌다는 동일과정설적인 이 믿음, 신조 때문이다. 이 동일과정 원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지 실제 증거들은 언젠가 아주 빨리 벌어져야 맞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바움가드너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시죠, 당연히.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판구조론, 이동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1인자입니다. UCLA 나오고요. 로스알라모스 국립과학연구소인데 거기는 여러분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거기 계셨을 때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 두 군데 다 논문이 채택된 사람이에요. 네,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0.1 데이즈, 좀 지나면 0.2로 바뀌어요. 0.2 데이즈 이렇게 나와요. 0.2 데이라는 건 100일이라는 뜻이 100일. 그러면 여기 보면 1.42, 그럼 142일 만에 붙어있던 대륙이 이 정도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142일 만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구물리학적 데이터 있죠? 이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당시 슈퍼컴퓨터인데, 이건 여러분 여기 넣으면 이게 너무나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나와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빨라졌지만 그 슈퍼컴퓨터에다 다 넣어가지고 거꾸로 돌려봤거든요. 돌렸더니 벌어지는 게 동일하게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점점 가속도, 지수함수 아시겠어요? 점점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초당, 대항저가 점점 가속도를 받아서 나중에는 초당 수미터 라는 가공할 속도로 매우 신속하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피크가 올라간 다음부터 점점 느려져서 결국에 지금과 같이 1년에 10cm로 느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바다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 걸리냐? 단지 몇 개월 만에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분은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 교수님입니다. 이 논문 딱 내자마자 바로, 그때 요즘 뭐 동성애 하는 분도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딱 커밍아웃 때 내가 창조과학자다. 요거 낼 때까지 최고의 논문이거든요. 내자마자 바로 저희 연구소 교수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대단하고 지금은 더 발달했겠죠? 이번에 최근에 또 박사학위 논문도 나와서 제자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때하고 거의 모델이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때 연구도 지금만큼이나 자세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때 벌어질 때 어떻게 해요? 격변적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는 낮아지고 넓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아홍 전기의 맨 끝이에요. 전기의 맨 끝.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벌어져가지고 가운데가 벌어져가지고 낮아진 거예요. 자, 위에 있던 물들이 어디로? 낮은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밀려왔겠죠. 몰려왔겠죠. 이때 지금의 산과 넓은 강폭 만들겠죠.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왜? 그것보다 더 큰 격변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 뭐냐면 벌어지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용암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다는 완전히 거의 100% 용암이에요. 현무암 용암. 요게 이제 나중에 빙하시대 키가 되는데 어쨌든 되셨죠? 자, 이제 증거들 더 보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자, 지구가 구우면은 자, 이쪽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쪽이 벌어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자, 부딪히는 곳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산맥이 만들어지겠죠? 자, 예를 들면 인도파는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아파는 상대적으로 남쪽이에요. 부딪혔죠? 자,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이에요. 주름살처럼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아시아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이 부분에 올라갔죠? 이게 바로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이고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티벳 고원.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태평양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 태평양이고 이게 남아메리카예요. 칠레에 있는 여기. 근데 태평양판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남아메리카는 이쪽으로 이동해요. 부딪혔죠? 여기 솟아올랐겠죠? 이 산맥이 바로 뭐예요? 안데스 산맥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솟아올라요. 솟아오르는데 그 지형엔 지층들이 다 어떻게 되냐? 휘어 있어요.
여러분, 요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우리 같이 간사님하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옆에 서 있어 달라. 스케일이 필요하니까, 크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 내년 1월 달에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모 방송사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여기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노아홍사 빙하 시대. 나중에 다 찍은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또 어느 한 분이 나와가지고 거기 촬영하는 건 다 경비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버스는 못 가요. 예, 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12월 22일부터 있는데, 그때 훈련생들 10명하고 촬영량 20명 정도 우리가 가서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지층이 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퇴저감을 아무리 압력 실험을 해도 지층은 휘지 않아요. 다 부서져요. 빨리 해도 부서지고 천천히 해도 부서져요. 즉, 지층이 휠 때는 아직 어떻게 되기 전이에요. 지층이 단단하게 굳기 이전에만 가능해요. 노아홍수 전기 아시겠죠?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하기 전에. 자, 이런 것들 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샌 앤드리아스 지진 때.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예요. 지층이 휜 데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 주변에는, 주변부에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층이 아직 굳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 지층이 단단해지는 거 오래 걸리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층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걸려 몇 개월 만에 다 단단해져요. 만약 몇 개월 만에 단단해지지 않은 건 영원히 단단해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 퇴저감 지층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 석회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석회가 뭐의 원료죠? 시멘트죠. 시멘트로 건물 지으면 며칠 만에 단단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모래 알갱이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모래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있는 석회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집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시멘트만 안 짓죠. 모래 반, 시멘트 반 섞어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 아무리 기다려도 단단해지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안에 석회질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다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노아홍수 전기. 아직 단단해지기 전에 압력, 노아홍수 후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지층이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습곡이라는 게 바로 지층이 흰 걸 습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은 그 지층이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요? 단단하게 굳기 이전에만 가능해요. 노아홍 전기 바로 뭐예요? 압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지층이 휜 게 먼저일까요? 굳은 게 먼저일까요? 휜 게 먼저지 뭐.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압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히말라야 산맥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의 산맥 아시겠죠? 근데 이게 8,000m가 넘어요. 근데 그 8,000m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8,000m 꼭대기에 이거에 바로 압력 받은 거예요. 노아홍 전기죠? 압력 받았죠? 또 솟아 올랐겠죠? 그죠? 올라가지고 물이 빠졌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개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갔던 뭐라고 그러죠? 등산가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조개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꼭대기에서요. 8,800m 위에서. 그 따온 거예요. 노아홍수 후기 그려지세요? 네.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 거고, 이게 이제 안데스 산맥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상어 이빨이거든요. 상어 이빨 와서 그 꼭대기 수천 미터 꼭대기에 상어 이빨이 웬 말이에요? 네. 여러분 노아홍수 전기, 저탕류 기억나시죠? 우리 저탕류가 너무 새로운 용어인가? 아시죠? 저탕류 매몰됐죠?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하기 전에 압력받은 거예요. 지층이 휘었겠죠? 그 위에 있던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낮은 쪽으로 내려갔겠죠? 지수함수에 만들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조개 화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이게 여러분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진화론자들한테는. 이 어마어마한 저탕류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지층 휜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지층이 쌓인 다음에
몇 천만 년, 몇 억 년도 하면 휘지 않아요. 부서져. 지수함수에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뭐죠? 너무 쉬워요. 노아홍수 전기와 후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큰 그림에서 증거들을 보면 한동안은 뭐만 있었고 태적작용, 바로 뭐죠? 노아홍수 전기. 한동안은 뭐죠? 바로 뭐죠? 침식작용, 노아홍수 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오리지널 마운틴즈라고 산맥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이건 대학원생들 지형학 교과서거든요. 거기서도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날의 지구상의 모든 산들, 자, 산이라는 거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시겠죠? 노아홍수 후기. 산들은 퇴적작용이, 지구의 모든 퇴적작용이 끝난 다음에 형성됐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면 어디는 퇴적작용이라면 어디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어디는 퇴적작용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전지구적으로 뭐만 있었고 퇴적작용 끝난 다음에 지금의 산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왼쪽 노아홍수 전기, 오른쪽 노아홍수 후기. 자, 되셨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는 대륙하고 대륙이 부딪혔죠, 그죠? 자, 근데 어떨 땐 여기는 대륙하고 대양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대양판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아셨어요? 빨려 들어가는데 왜 빨려 들어가냐? 아마 더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무겁습니다. 여기 빨려 들어가는 여기에 사는 나라들은 뭐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진이 많겠죠. 왜? 여기 10cm씩 들어가는 마찰이 지진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죠? 네? 바로 일본입니다. 여기 일본, 우리 대한민국 찾으셨어요? 대한민국 있죠? 여기 일본 있죠? 저 여기 보면 여기 어두운 컬러 보이세요? 어두운 컬러가 대양판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마찰이 심해가지고 지진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너무 떨어져 있어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고 그러다가 또 지진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지질학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화산 같은 경우는 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진도 좀 있고 갑자기 지하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황산이 그 용암에는 황이 많기 때문에 그 농도가 갑자기 높아져요, 지하수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인트헬렌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예측을 했어요. 언제쯤 터지니까 나 피신하라 그랬어요. 근데 피신 안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다. 그분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피신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안 한다. 다 죽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지진은 여태까지 예측한 적은 단 한 번 맞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맞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거의 우연히 맞은 거고 못 맞죠. 근데 이제 UCLA 우리 LA도 지진이 많잖아요. 거기도 지진이 떼가지고 UCLA 교수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비건이 옵니까? 큰 지진. 그러면 교수들이 다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죠. 꼭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건 괜찮지만 안 올 거예요. 그러다가 오면 어떡해. 그 포지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큰 지진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온다 그랬다 오면 어떡해. 그래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해양판이 들어가는데 진화론적으로 뭐냐면 몇 천만 년 동안 들어갔잖아요. 10cm씩. 근데 여러분 이 해양 지각 밑에는 뜨거운 멘틀이라고 하는 뜨거운 존재가 있어요. 몇 천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들어갈 때마다 10cm니까 들어가는 족족 어떻게 될까요? 다 녹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탄성바 탐사 연류랑 어떤 조사를 해도 혓바닥처럼 여러분 길게 남아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죠? 이게 들어간 것도 빨리 들어갔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천만 년 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살 이상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100살도 안 사셨으면서 100년도 길죠? 1000년이요? 얼마나 긴 건데? 10,000년? 100만 년이요? 나중에 석기시대 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10억 년? 아유, 다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탑 논문지입니다. 지질하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해양지각이 오랜 세월 동안 밑으로 들어갔다면, 아시겠죠? 들어갔다면 녹거나 아니면 지구 내부와 비슷한 온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전도회가 다 똑같이 온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하지만 해양지각은 멘틀보다 어떻다? 훨씬 낮은 온도와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이상하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때요? 우리한테는 쉽지. 빨리 들어갔지만 들어간 지도 수천 년, 만 년 안 된 거야.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이거 다 일반 논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거의 핵이라고 있죠. 핵 들어보셨죠? 지구의 핵까지도 측정해요. 근데 여러분, 핵 있는 데까지 혓바닥처럼,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요. 불가능해요. 다 일반 논문이에요. 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녹아야 돼.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움가드너 아까 그분이 지구 안에 멘틀이 있죠? 멘틀의 온도를 조사해 봤어요. 그럼 여러분, 몇 천만 년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 그 안의 온도는 다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온도가 비슷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너무 차갑고 상대적으로 어디 너무 뜨거워. 이분이 오래되면 안 된다. 네. 여러분, 노아 홍수 후기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네? 증인을 만나야 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후기했던 거 다 이해되셨어요? 저 예단교회 대단하네.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는 지질학 안에서 구조지질학,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그 판구조론이나 그런 것들 배울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형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죠? 왜? 우리 누굴 만났다? 노아 홍수 전기와 후기. 과거는 여러분, 거기 있던 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감격인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네. 유대인들이 너 누구냐? Who are you?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였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이 진화론적 사고는 여러분, 지금 산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지수함수의 산.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죠. 타락했죠. 노아 홍수 전기 후기 물 빠지는 과정을 그리면 지금의 산들은 어때요? 이제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노아 홍수 전기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잠깐 이제 고개를 좀 돌리세요. 이제 여러분, 요번에 우리 5번의 강의는 약간 내일은 또 아침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오전에 했었나요? 오전에 했었나요? 그렇군요. 네. 여기 진짜 예담교회 진짜 대단하네. 다음에 초청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네. 목사님. 네. 여러분, 지수함세산 보셨죠? 자, 이제 우리가 빙하 시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빙하 시대는 여기 주제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거를 그대로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자, 이제 들으시면 아세요. 제가 이제 딱 앞에 쓰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한 주제를 딱 맞출 수 있다. 노아 전기. 그렇지만 빙하 시대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무조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연속으로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들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 시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노아 홍수 후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빙하 시대를 이해하는데 하나 용어가 필요한데, 자, 우리 노아 홍수 전기 그림 되셨죠?
이제 점점 벌어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지고 넓어졌죠? 자,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용암이 나와가지고 바다는 어떻다? 다 용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멋있게 이제 그걸 만든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나와가지고 단단하게 용암이 되는데, 이게 옛날 영상인데 이게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지금 10cm씩 벌어진다 그랬죠? 벌어지면은 압력이 약해져가지고 액화가 돼서 안에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가 다시 굳어. 이게 바로 용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밀어가지고 점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싹 제거하면 바다 밑바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중앙해령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치 야구공 실밥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보이세요? 대서양도. 이게 바로 뭐냐면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바다는 마치 그릇이 물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릇 같다 그래서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양분지라 그러는 겁니다. 분지가 뭔지 아시죠? 서산도 분지인가요? 서산 아닌 것 같아요. 전주 가면 거기 분지인데 대구 분지 이런 거. 자, 그럼 노아홍수 후기 때 여러분 물의 온도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높았겠죠? 그죠? 왜? 용암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2.6kg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볼 때는 20도에서 한 40도 정도가 된 걸로 보여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노아홍 수기 때 물이 땅에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물러갔다 그랬죠? 예, 물러갔다 그랬는데 후기는 물러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 징발이에요. 네, 징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빙하했을 때 실마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홍수 직후에는 이 따뜻한 바닷물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구의 대기 온도가 유지돼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자, 유지가 왜 되냐면 태양에서부터 햇빛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대기가 어떻게 따뜻해지겠죠? 그럼 바닷물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요. 따뜻해져요.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증발이 많아지면 어때요? 구름이 많아지겠죠? 햇빛이 들어오겠죠? 그럼 대기가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바닷물 온도 떨어지겠죠? 그럼 증발이 안 일어나겠죠? 그 구름이 거치겠죠? 그럼 또 대기가 또 태양빛이 들어오겠죠?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노아홍수 직후라면 여러분, 지금보다 어때야 되냐? 다량의 징발로 인해서 전 지구가 비가 내려요. 근데 이 비는 폭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폭우는 왜 폭우가 일어나냐면 빙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폭우는요. 왜냐하면 빙하의 북극, 남극에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있죠. 그 차가운 바람 밑으로 내려와요. 차갑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좀 따뜻하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적도의 뜨거운 기후 있죠. 공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요? 기압골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압골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폭우는 왜 내리냐? 바로 뭐 때문에? 빙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직 빙하가 있기 전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량의 징발로 인해서 전 지구가 비가 내렸는데 이거는 나쁜 비가 아니라 어떤 비? 굉장히 순한 비가 내려서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었던 좋은 환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한번 더 가요. 수변 사막.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한테 이쁜 사람이 미운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이 미운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죠. 즉 노아한테 주려고 했던 땅은 지금같이 이런 극단적인 사막, 동토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막은 왜 생기냐? 어느 한 곳에 폭우가 내리죠? 그러면 절대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어때요? 비가 안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막은 폭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노아홍수 직후는 지금보다 어떻다? 훨씬 좋았던 환경. 여러분, 방주에 동물들을 채웠죠. 그죠? 태웠죠. 태울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태웠던 이유가 있어요. 태운 이유가. 그게 바로 뭐예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멸종되는 생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즉 이 얘기는 뭐냐? 노아홍수 직후는 지금보다 환경이 어떻다?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노아홍수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가 언급됐다 할지라도 그 추위와 더위는 지금보다 어떻다? 훨씬 좋은 추위와 더위, 순한 추위와 더위였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변 사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육지의 3분의 1이 사막으로 덮여 사막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 있죠? 그죠? 여기 다음에 여기 여기 뭔가요? 아라비안 사막, 고비 사막도 여기 있죠? 호주는 거의 다 사막입니다. 자, 미국도 북미에 그 넓은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인 캐년 창조과 탐사 오시면 여기를 가로지르는 것만 5시간이에요. 단축으로. 계속 사막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남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인정해요. 지질학자들이. 이 사막 지형은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건 다 인정해요.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즉, 지금은 사막이지만 예전에 충분히 비가 내렸던 시기나 지역을 수변 사막이라는 거예요. 영어로가 좀 더 쉬워요. wet desert, 젖은 사막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 그 시기라는 거도 신경 더 알았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고 LA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물 같은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여긴 다 사막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하나 동의해요. 미서부에 이걸 대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요. 사막이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물이 풍부하게 존재해서 이 정도의 호수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해요. 지금 사막이 이제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사막하면 가장 유명한 사막이 어디예요?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을 보면 코끼리, 기린, 버팔로, 영양, 코뿔소 뼈들이 여러분 사막 중간에서 발견돼요. 지금 거기까지 이들 못 걸어가요. 네, 뼈.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바위에 많은 도자기 동물을 그리는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거기에 누가 살았다? 사람이 산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중에는 낚싯바늘과 작살 그림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네. 사하라 동부를 보면 거기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사람들의 그림들 보이죠? 이게 여러분 어디냐? 사하라의 거의 정중앙에서 그린 거예요. 발견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린, 코끼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전에 지금의 사막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레이트 데절트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제임스 웰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선사시대의 그림들로 채워진 진정한 미술관이다. 그림이 너무 많아. 증거들은 이곳이 선사시대 때 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었던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도 거의 중심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수천 마리의 열대 및 수생동물, 수많은 소떼, 활과 부메랑으로 무장한 사냥꾼의 그림이 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오두막 여성과 어린이들이 있다. 자, 이 시기가 무슨 시대라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즉 노아홍수 끝나자마자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수변 사막,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 충분히 비가 내렸던 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영화 보셨어요? 투마로우라는 영화인데 많이 보셨죠? 재밌죠? 어쨌든 갑자기 비가 시대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아이스 에이지 만화 영화 완전히 진화론. 네.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한국에서 개봉이 안 됐으니까 10,000 BC라 그래가지고 10,000년 전. 왜 10,000년 전이냐? 진화론자들은 빙하 시대가 25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10,000년 전에 끝났다 그래요. 이 영화 무슨 얘기죠? 빙하 시대 끝나자마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의무감에도 다 봐야 됩니다. 거의 이제 반은 잤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가지고 정말 재미없어요. 자, 이게 빙하입니다.
북극의 빙하인데, 혹시 빙하 보신 분? 아유, 다행히 아무도 없네. 그러면 제가 막 거짓말해도 되는데. 예, 이거 이 빙하입니다. 이거는 빙하 보면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빙하라 그러죠. 얼음 빙자에다가 하천 하자예요. 예, 강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빙하가 얼음이 흐르는 모양을 보이거든요. 꺾이는 지역은 이렇게 틈새가 나옵니다. 여기 빠지면 거의 죽어요. 이런 것들. 남극의 빙하입니다. 이것들은. 요거는 제가 이제 캐나다로 와키 가서 찍은 거 빙하입니다. 빙하 왜 찍은 거 여기 가운데 빨간 옷 입고 있는 분 계시죠? 제 아내예요. 예, 요거는 알래스카 저희가 갔을 때 찍은 건데 두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는 굉장히 위험한 게, 빙하에 가면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다 아주 고운 점토예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는 빠지면은 어디도 죽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갔을 때 큰 애가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가던 집사님하고 같이 뺐는데 얘가 신발은 다 못 뺐어요. 다리는 다행히 빼가지고 야 내려가자 그랬는데 얘가 끝까지 자기 빙하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랑 집사님하고 돌아가면서 업고 올라가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여기 알래스카 제가 예전에 거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찍은 겁니다. 이런 것들 남극의 빙하인데, 오늘날의 빙하의 두께는 그린랜드하고 남극의 3,000 내지 4,000m 정도 됩니다. 네, 되게 두꺼운 거죠. 4,000m면. 여러분 오늘날 계속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수위가 올라간다 그러죠. 왜 올라가죠? 이유는 딱 하나, 빙하가 높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빙하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수위가 어떻게 했을까요? 훨씬 낮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의 해수면을 65m로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빙하 시대 전문가들은 이거 하나는 동의해요. 빙하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4,000m, 3,000m 있죠? 이거보다는 더 두껍지 않았을 거라는 거 다 인정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빙하 시대는 빙하가 더 두꺼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빙하의 면적이 넓었던 시대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 시대를 빙하가 전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해빙 됐을 때 빙하가 후퇴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남극이죠. 남극은 완전히 빙하죠. 하얀 부분 다 빙하입니다. 자, 북쪽에는 이제 그린랜드를 중심으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그린랜드입니다. 이 부분 빙하입니다. 그래서 지표의 10%는 빙하로 덮여 있어요. 아까 빙하는 적은 아주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지구상에. 우리가 추워서 못 사는 거지. 민물로서 지하수가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지하수보다 더 많은 게 빙하예요. 그러니까 빙하는 우리가 많이 이용할 가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린랜드가 있고 러시아 북쪽, 북미에도 있고 히말라야 이런 데 지금 있습니다. 남극. 그래서 우리가 빙하 지형을 보면 이런 게 빙하 지형인데, 빙하 지형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모양이. 그러니까 일반 산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빙하가 있었던 지형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데 지금 빙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빙하 지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알래스카 호머라는 곳에 가서 찍은 건데 산들이 뾰족뾰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6월 22일 밤 거의 12시에 찍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백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북극 지역은 수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요. 살짝 내려갔다 올라와. 그러니까 하루에 6월달 그때 하지 때는 2시간 반만 깜깜하고 나머지 환해요. 예. 근데 그 2시간 반도 아주 깜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찐 겁니다. 거의 밤 12시 때 백야. 예,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빙하 지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움푹 파인 것들이 보이죠? 둥그렇게. 이걸 권곡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서클이라고 합니다. 서클. 이걸 서클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동그랗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클이에요. 서클. 그러니까 빙하가 확 깨고 날아가 버린 거야. 아시겠죠? 돌도 깬 거야. 그래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뾰족한 거 보이죠? 그죠? 이걸 뿌리다 그래가지고 혼이라고 그래요. 홀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빙하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런 모서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데 우리가 지령산능, 에레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유명한 메터홀, 알프스산. 그러니까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미끄러 내려간 거예요.
뾰족뾰족해. 자,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단단하지 않은 지층을 물이 밀고 나갔죠. 그러니까 둥글둥글해. 근데 빙하는 어때요? 이미 돌이 단단해진 다음에 얼음이 그걸 깬 거니까 날카로워요. 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령산능입니다. 양쪽으로 밀려나가지고 뾰족뾰족하잖아요. 예. 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빙하가 이제 가장 낮은 쪽으로 많은 빙하가 밀려 내려오면 원래 물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날 때는 V자 모양이 되거든요. 계곡이. 근데 이렇게 U자 모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U-shaped valley, U자형 계곡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작은 계곡들이 잘려가지고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걸려 있다 그래서 행잉밸리, 현곡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U자 계곡입니다. 예, 그리고 현곡도 있고 U자 계곡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U자 곡이고 현곡에는 뭐가 많을까요? 당연히 폭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 U자 계곡입니다. 자, 근데 U자 계곡이 어디를 만나냐면 바다를 만나면 지금 해수면이 점점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바닷물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하죠? 피오르드라 그런 겁니다. 아주 장엄합니다. 이 노르웨이 피오르드.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도 한번 저랑 같이 노르웨이 한번 갈까요? 빙하 시대 거기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 피오르드는. 같이 보고 싶어서. 근데 그리고 이제 빙하가 막 빠르게 쓸려 내려갈 때 핥히는데 얼음이 돌을 깨지 못하죠. 핥히지 못해요. 근데 빙하 속에 박혀 있는 얼음들이 긁고 나가가지고 이런 마찰의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돌들 밀고 나가겠죠. 밀고 나간 다음에 빙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그죠? 녹으면 엉뚱하게 어마어마한 돌들이 어디 딴 데 와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석이라 그럽니다. 이레틱 스톤이라고 하는데, 이레틱이란 말이 이제 뭐냐면 엉뚱하다는 뜻이에요. 영국에서 예전에 굉장히 큰 돌들이 여기 이 밑에 있는 돌하고 전혀 다른 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한 20km, 30km 밖에.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엉뚱이 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빙하가 몰고 왔던 거야. 근데 빙하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 녹아가지고 돌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모자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에서 위에서 올라가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표석이에요. 네, 이런 것들 엉뚱이 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게 모레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기 모래가 이렇게 있는 거, 만약에 사실 모래가 있어서 모레인은 아닙니다. 스위스인데 있는데 거기에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이 생기죠. 맞습니까? 긁으면 이쪽도 언덕이 생기겠죠. 주름살처럼. 마찬가지 이거예요. 마지막 빙하가 몰고 왔을 때 흙을 밀 때 언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모레인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보시죠. 우리 이제 투어 갈 때 볼 거예요. 여기 모래 이렇게 고래처럼 언덕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저 골짜기에서 밀고 내려온 모레인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레인 앞에. 네, 이런 것들 모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제 거기 다 가는데 제가 이제 모레인 위에 올라가서 찍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삐죽삐죽 지형들이 있죠? 자, 이거를 다 고려하면 지금은 빙하가 없어요. 빙하가 없는데 이 빙하 지형을 연결해 보니까 언젠가 육지의 30%가, 자, 지금 빙하 지형은 아까 보여드렸던 빙하 지형 있죠? 그거는 수백 미터가 아니면 그 지형을 못 만들어. 언젠가 육지의 30%가, 지금 10%지만 30%가 수백 미터 두께로 빙하가 덮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빙하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북쪽에는 북아메리카에는 여기 캘리포니아도 빙하 지형이 있어요. 굉장히 내려왔고, 유럽도 대부분 빙하로 덮였고, 알프스 마찬가지고, 남아메리카도 빙하 지형이었고, 호주도 빙하가 지금 없는데 빙하 지형이 있어요. 뉴질랜드 지금 거의 없는데 예전에 다 빙하로 덮였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뭐다? 빙하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반구에는 평균 700m 정도로 덮여 있었고, 남반구에 1200m, 그러니까
약 1km 정도로 빙하가 육지의 30%를 덮었던 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시대를 뭐라 그런다고요? 빙하 시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 수백 미터의 두께로 눈이 지표를 덮었어요. 빙하 시대.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자, 지금 해수면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랬죠? 그 빙하가 있을 때는 해수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낮아졌겠죠? 당시 해수면에 적어도요 120m를 낮출 수 있는 막강한 양의 빙하가 어디? 육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시대다? 빙하 시대. 자,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잠깐. 제가 예단교회가 너무 집중을 하니까 또 제가 말이 많아지네. 더 얘기를 하려고 제 말이 좀 많아져요. 어쨌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빙하 시대가 있었다면, 만약 성경이 역사책이라면 빙하 시대는 이 가운데 어디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우리 감 잡죠? 빙하는 모두 어디 쌓여있냐면 기존 지형 위에 쌓여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또는 기존 지형을 변화시켰어요. 자, 근데 우리는 알죠? 지형이라는 건 산이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지형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치, 노아홍수 후기 때 만들어졌죠. 그러면 적어도 빙하 시대는 뭐 다음이다. 그치, 감 잡은 겁니다. 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도 이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므로 빙하 시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진화론적으로도 모든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와야 진해 이론상도 맞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를 우리가, 이 사람들은 빙하 시대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이걸 뭐하고 맞췄냐? 석기 시대도 250만 년으로 하자. 끝난 것도 10,000년 전에 끝난 거로 하자. 석기 시대도. 이걸 여러분 서로 맞춘 거야. 마치 통합이론처럼. 그래서 우리 석기 시대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감 잡았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빙하 시대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빙하 시대는 1800년도 중엽에 누가 만든 이름이에요, 용어가. 자, 그러니까 빙하 시대라는 용어를 찾으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이전에 썼는데. 뭐 성경에만 그 빙하 시대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1800년도 중엽에 만들었으니까 그 이전에 모든 어느 책도 빙하 시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빙하 시대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될까요? 어떤 분위기를 찾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추워야 되겠죠. 얼음 얼어야 되겠죠. 눈이 내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얼음, 눈, 추위. 과연 이걸 먼저 찾는 게 순서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얼음, 눈, 추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어딜까? 찾아봤는데 이 세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책이 한 권에 있어요. 어느 책일까요? 바로 욥기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욥이 얘기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얼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얼음이 언다는 얘기보다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제 보세요, 나중에.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춰질 줄 알았다. 얼음, 눈 얘기 나왔죠? 또 욥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또 눈 녹았다 그랬죠? 자, 이것도 욥이 얘기한 거예요. 가뭄과 더위가 뭐라고요? 눈 녹은 물, 곧 빼앗나. 또 눈 녹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욥의 친구 중에 한 명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눈 얘기했죠, 이 친구도. 자, 이건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한 거예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었니?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었냐? 눈, 우박 얘기했죠. 자, 이것도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린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 서리 얘기했죠.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얼음,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느니 얼음. 이거 누구냐? 자, 이제 얼음 얘기 나왔죠, 또. 자, 이건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폭풍우, 추위, 얼음 얘기 나왔죠. 여러분, 욥이 살았던 곳은 몇 가지 키가 있는데 우스라고 그랬어요. 우스는 성경 다른 곳에 에돔이라고 써 있어요.
에돔이라고 뭐냐면 어디냐면 여기 사해 바다 보이시죠? 사해 밑에예요. 무지 더운 데지. 사해는 여러분 거의 40도 50도야 거기요. 예. 동방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요단강이 언급돼요. 자, 이건 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해 남쪽. 예. 창세기 36장하고 36장에 보면 친구인 엘리바스하고 소발이 등장해요. 에돔, 후손. 근데 여긴 여러분 얼음 오는 데 아니에요. 눈 진짜 안 와. 추운 곳이 이들 일상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얼음, 눈, 추위가 집중적으로 등장할까? 혹시 이들이 살았던 때가 비가 시대가 아닐까? 자, 이제 이게 5번의 세미나이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빙하 시대 그랬는데 제 책 중에 빙하 시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번에 세미나 끝이면 다 사세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앞에 그 추천서 썼던 그 서울대학의 최태원 박사가 한 게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다. 맞아요. 자, 보면 빙하 시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노아홍수하고 연결되는 거 알겠죠? 자, 수변 사막 했죠? 수변 사막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공룡이 빙하 시대에서 풀려요. 깔끔하게. 수명 뭐냐면 900살 살다가 400살 살다가 그죠? 그게 빙하 시대에서 마침표예요. 바벨탑 이제 보세요. 바벨탑이 빙하 시대로 이해가 돼. 네, 빙하 시대 그러니까 빙하 시대가 바벨탑으로 또 이해가 돼. 메모도 아시죠? 코끼리가 생긴 거 있고 욥기 제가 정 가운데 놨잖아요. 욥기에는 계속 나올 거예요. 욥기 얘기는요. 언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여러분 빙하 시대라고 불리는 거 아세요? 그리고 욥이 마침표예요. 욥기가 언어에 기가 막혀요. 석회동물 알죠? 종류석 석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빙하 시대로 이해돼요. 인류 이동한 거 빙하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 알죠? 이 빙하 시대로 풀려요. 종분화는 뭐냐면 한 종류 안에서 호랑이, 사자, 표범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빙하 시대로 이해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빅타픽. 그다음에 흑인 백인 왕인 아시죠? 인종이 빙하 시대로 풀려요. 가인의 아내 좀 약간 생뚱맞은 것 같지만 창조과학자한테 받는 가장 많은 아직도 탑1 뺏기지 않은 게 바로 가인의 아내라는 질문입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빙하시대를 통해서 할 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데 독립적인 게 아니라 어떠냐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창조, 타락, 홍수 우리 했죠?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이건 여러분 역사죠. 수직인데 이건 여러분 이제 수평적인 이 질문이 어떻게 풀리나 보세요. 서로 다 연결돼 있어. 이게 바로 빙하시대 묘미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겠는데 자, 빙하시대 조건에 대한 걸 좀 하겠는데 여러분 빙하시대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눈이 쌓여서 된 걸까요? 바닷물이 얼어서 됐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눈이 쌓여서. 다 제 책을 읽으셨나? 이 아무나 손 드는 게 아닌데. 이건 저도 대학 4학년 때 알았어요. 해양지질하고 할 때 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빙하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한 거예요. 제가 볼까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얼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볼록하게 올라왔죠. 왜냐하면 얼음이 부피가 커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뜹니다. 자, 근데 이게 볼록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얼음을 제가 녹이는 거야. 따뜻하게 놔주면 녹겠죠? 녹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부피가 줄어들어, 물로 갈 때. 그래서 이 물의 수면의 높이는 절대 안 변해요. 항상 그걸 유지하게 돼 있어요. 볼까요, 한번? 이거예요. 녹으면은 위에 볼록한 것이 넘쳐가지고 넘치지 않아요. 그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교수님, 이런 이치가 있는데 만약에 바닷물이 얼었다면 해수면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쟤만, 야, 너 빙하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 아니야? 눈이 쌓여서 된 거 아니야? 저는 사실 그때까지 바닷물이 얼어서 된 줄 알았어요. 본 적도 없고.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빙하의 거의 100%는 눈이 쌓여서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빙하 시대의 핵심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눈. 한 번 더 할까요? 눈. 스노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추웠던 시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가 많이 내렸던, 눈이 많이 내렸던 시대예요. 만약에 오늘날에 지구가 말이에요, 마이너스 50도로 다 추워졌어. 오케이? 40도로 다 추워졌어. 그럼 빙하 시대 그냥 절대 안 와요. 왜? 대기가 차가우면 바닷물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예, 같이 추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증발이 안 일어나요. 눈이 안 내려.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아주 이상야릇한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 기온은 낮아야겠죠. 그죠? 근데 아주 추울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안 녹으면 돼. 오늘날의 우리나라 겨울 있죠? 충분해. 아시겠어요? 뭐만 안 녹으면 된다고요? 눈만 안 녹으면 돼요. 그래서 낮은 기온, 다른 하나 뭘까요? 다량의 어딘가 증발이 일어나야 돼요. 다량의 증발은 어딜까요? 바로 바다겠죠.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어떠한 상황도 대기가 차가워지면 바닷물도 차갑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야릇한 조건이 돼야 돼. 대기는 차가워야 되는데 어딘가 다량의 증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바닷물이겠지. 바닷물은 따뜻해야 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빙하 시대의 이론은 없어요. 교과서에 뭐 밀란코비치 조작한 거였어요. 밀란코비치 이론이 있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 이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이번 세미나 동안에 나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왜? 이 조건을 그 이론도 얘기를 못 해요. 대기는 차가운데 어떻다? 어딘가 다량의 정말 바닷물은 따뜻해야겠죠. 근데 아직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빙하 시대 이론은 낮은 기온에만 계속 초점맞죠. 왜? 이거 말하는 것도 버거우니까. 자, 근데 다시 빙하 시대 핵심 뭐라고요? 빙하 시대 핵심 뭐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눈. 스노우입니다. 눈.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제 to be continued.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된 거야. 이제부터 이제 빙하 시대에서 맞추고 이제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의 마침표는 언제 찍히냐 하면 빙하 시대 때 다 풀립니다. 노아 홍수 때 궁금해. 여러분이 공룡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수명 다 궁금하죠? 성경 읽다가 그게 몽땅 어디서 풀리냐? 빙하 시대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나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